세대별로 좀 이혼하는 이유들이 좀 있을까요? 30대가 되면 요건 조금 남편이 관음증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와이프를 오히려 보내요. 당근마켓에서 어떤 남자를 꼬시게, 쉽게 말하면. 그래서 자기 아내한테 지시를 막 해요. 그래서 그 당근마켓에서 만난 남자를 꼬셔요. 이 자신의 아내를 그 남자와 하는 행위들을 다 보고하게 만들고 그걸로 성적 희열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문제는 이 와이프가 이 남자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진짜로. 대표 간단하게 소개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법무법인 미성 대표 변호사이고요. 현재 이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장영근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새 뭐 뉴스나 이런 매스컴들 보면 되게 이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거 많이 하시죠. 요새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각 세대별로 좀 이혼하는 이유들이 좀 있을까요? 약간 조금씩 세대별로 좀 구분이 되기는 해요. 20대 분들은 속전속결, 가장 빠르신 분, 혼인신고를 하고 이혼의 결심과 별것까지 가장 빠른 분이 며칠일 것 같아요. 30일? 제일 빠르면 6일 만에 시작되신 분이 있어요. 6일 만에요. 아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신. 부정행위라면 어떤 부정행위? 그러니까 다른 남자를 만난 거죠. 그러니까 연애할 때부터 다른 남자를 만났고 그걸 숨기고 혼인신고까지 했고 그랬는데 혼인신고 이후에 5일 만에 발각이 되셨고 그 다음날 바로 별거가 들어가셨고. 바람을 피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 전부터 연인 단계부터. 근데 그게 또 사실 그런 부정행위가 있더라도 뭐 바로 이혼을 결심 안 하실 수도 있거든요. 뭐 서로 용서를 하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이분은 여자분이 다른 남자를 만난 거를 여자친구라고 있는 단톡방에 또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뭐 어디 가서 뭘 했다, 얘가 이러더라 저러더라 이거를 자기 친구들한테 무용담으로 막 그거를 다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젊으시다 보니까 아마 친구들 사이에서 그런 게 조금 무용담처럼 먹히나 봐요. 그렇게 하셨고 남편분이 그거를 보시게 된 거죠.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여자분이 조금 이제 회사에서 회식 있고 늦게 오고 너무 늦으니까 뭐 마중 나갔다가 부축하고 이러다가 핸드폰을 보게 되는데 그 안에 단톡방에 보면 조금 전까지 그 자랑하던 것들이 좀 남아 있었던. 그러니까 그 와이프의 여자친구들도 사실 다 아는 관계일 테니까 거기에 대한 배신감도 있는 거고 30대가 되면 독특한 아주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는 사건인데 이렇게 30대 분들이 모르겠어요. 이렇게 너무 스트레스가 많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당근을 마켓을 활용하면서 동네다 보니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지나 봐요. 그건 저는 제가 당근을 잘 안 해서 모르겠는데 요거는 그중에서 좀 독특한 게 오히려 부부가 남편이 관음증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와이프를 오히려 보내요. 당근마켓에서 어떤 남자를 꼬시게, 쉽게 말하면. 그래서 자기 아내한테 지시를 막 해요. 그래서 그 당근마켓에서 만난 남자를 꼬셔요. 이 자신의 아내를 그 남자와 하는 행위들을 다 보고하게 만들고 그걸로 성적 희열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그랬는데 그 관계가 이제 유지가 되면 사실 별 문제가 없죠. 서로 한 거니까. 근데 이제 남자는 그 사실을 모르다가 문제는 이 와이프가 이 남자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진짜로. 그러면서 자기 남편이 나한테 이렇게 한다. 그리고 너를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이 제3자, 이 남자는 이 여자를 또 사랑하게 돼서 이 여자를 구출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래 남편, 자신의 여자를 보냈던 그 남편은 틀어지잖아요. 이렇게 원래는 관음증에 의해서 출발하고 그걸로 성적 희열을 느끼려고 했는데 저쪽에서 진짜 사랑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상간남 소송을 해버린 거야. 바람 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게 다 들통이 난 거예요. 상간남 소송을 하니까 이 와이프가 오히려 그 자료를 이 남자한테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초대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오히려 특별한 유형으로 가는. 그래서 약간 30대는 좀 다양하고 하드코어도 있고 조금 좀 심하고 가장 많은 나이대가 30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40대로 넘어가잖아요. 무관심인데 키워드가 무관심 때문에 이혼을 하기도 하고 무관심을 요구하기도 해요. 서로 좀 무관심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무관심해서 이혼을 하고 싶다. 또는 서로 무관심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너무 의심을 한다. 이게 다 키워드가 되는 게 이제 40대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혼인 기간이 10년 조금 넘어가면 얼굴만 봐도 아는 거야.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 이게 왜 우리가 숨 쉬는 것만 봐도 싫다. 밥 먹는 것만 봐도 싫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잖아요. 드라마에서 보면. 그런 단계가 40대인 것 같아요. 이것도 또 실제 케이스를 좀 말씀을 해드려야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폈는데 그 상간녀는 사랑이라고 느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혼을 안 해. 이혼을 하고 자기한테 왔으면 좋겠는데 네. 이혼을 안 해. 그러니까 상간녀가 일기를 써요. 이 남자하고 만난 거를 한 1년 정도 일기를 써요. 너무 잘 썼어. 너무 완벽한 증거예요. 근데 그 일기를 쓰고 이 남자가 집에 갈 때 가방에 넣은 거. 그러니까 들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아니었으면 무관심한 부부였기 때문에 서로 안 건드렸던 부부 사이인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상간녀는 그거를 들키게끔 유도를 해서 이 남자를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키게 해서 사단이 난, 뭐 그런 식. 그래서 40대 정도 되시고 40대 중후반 넘어가면 애초에 헤어질 사이면 미리 헤어지셨고 요 정도 넘어가시다 보면 그냥 뭐 그렇게 무관심 속에서 사시는 그런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50대로 넘어가면 여기는 돈 문제. 오히려 나이가 어려질수록 귀책 사유에 조금 더 목을 매세요. 그러니까 너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요게 있는데 50대로 넘어가시면 돈 문제. 그러니까 재산 분할이 초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50대쯤 되시면 혼인기간이 이제 20년 넘어가시잖아요. 그러면 남자가 잘 벌든 여자가 잘 벌든 부부 재산을 딱 해가지고 절반이 나오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기여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 남자가 좀 벌었어. 있는데 이혼은 하고 싶어. 그럼 그 대가가 혹독할 수 있는 거야. 반이 날아가 버립니다. 예,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물론 당연히 아내분의 몫이긴 한데 남자 입장에서 보면 자기께 날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또 반대로 아내분이 이 재산을 형성을 했고 남자가 한량이었어. 그러면 아내분 입장에서 내가 쟤를 먹여 살리는데 이제 이혼하면서 쟤한테 돈까지 줘야 돼. 이 생각이 드실 수 있죠. 그래서 상담을 해드릴 때 재산 분할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안 하시는 경우들도 많아요. 부부로서의 사랑은 끝났지만 재산 분할에서 내가 이렇게까지 주고 이 혼인 관계를 끝내고 싶지는 않다. 그럼 50대 분들은 이혼하고자 하는 목적이 뭔 거예요? 제가 50대니까 얘기를 해보다 보면 무궁무진해요. 헤어지고 싶은 사이는. 그러나 못 헤어져. 60대가 오히려 충격이실 수 있어요. 오히려 이때가 사랑이에요. 내가 남은 인생만큼은 다시 새로운 사랑을 찾고 싶다. 오히려 이 나이 때가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60대 이후에 내가 이혼을 결심한다는 건 예. 아까 말씀드린 50대처럼 그 시기를 다 지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헤어지려면 헤어질 사유도 많고 안 헤어지려면 안 헤어져야 될 사유도 많아요. 예. 그런데 이혼을 결심하시게 되는 분들은 사랑이다. 네. 그러니까 남은 인생만큼은 내가 더 이상 이러고 살고 싶지는 않다. 예. 내 사랑을 찾아가고 싶다. 그게 60대. 그래서 오히려 이 시기에 오시는 분들 이혼 사유 보면 캬바레에서 만나신 분하고 이렇게 대신 그런 새로운 만남 그런 통해서 오시는 분들 꽤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되는. 말씀 들어보니까 바람 피는 분들이 많나요? 부부 중에.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이미 문제가 생기셔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많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잘 사시는 그런 문제 없이 잘 사시는 커플들이 훨씬 많으실 테지만 그런 분들은 저를 볼 일이 없으니까 제가 모르는 거. 대표님이 지금 이혼 분야에서 몇 년째 지금 하고 계시죠? 10년 넘었죠. 그럼 대표님이 10년 넘게 이혼 분야에 계시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유가 좀 있을까요? 저희는 충격을 잘 안 받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왜 TV 프로에서 나오는 이혼 숙녀 캠프나 막 이런 프로들 요즘에 좀 많이 있잖아요. 예. 그 프로들 보시면서 이제 주변에서는 저한테 이런 일이 있다, 저런 일이 있다 얘기하시는데 저희는 늘상이 그런 일들이에요. 오늘도 제가 오후에 재판 가는 사건도 결국은 그렇고요. 그러니까 조금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충격적인 사건을 말해달라? 다 그래요. 그리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각각의 사이가 본인들한테 다 충격적이라 사실 다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것 자체가 당사자분들한테는 되게 힘든 시간이에요. 보면 제가 이제 그래서 내용으로 조금 분류를 하면 혼인관계에서 칠거지악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혼인을 깨는 7가지 악의 요소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게 첫 번째가 돈 문제, 두 번째가 부부관계를 안 하는 문제, 부부관계를 딴 데 가서 하는 문제, 그 다음에 폭행, 그 다음에 시월드, 도박, 술 요렇게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이 요소들이 컨트롤이 안 되면 결국 혼인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고 각각의 요소에서 극단적으로 가는 사건들은 많아요.
그럼 이제 뭐 많은 사건들을 또 다루셨는데 소송이나 이런 과정들을 전반적으로 진행하셨을 때 충격적인 경험 같은 거 좀 있으셨을까요? 저는 의뢰인분들한테 제 개인적인 제 핸드폰 번호 다 말씀드리거든요. 원하시는 때 하셔라. 그러니까 새벽에 카톡 오시는 분들, 종교적으로 저희가 흔히 말하는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그런 종교 쪽에 계시는 분이 저를 포교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새벽 5시만 되면 그쪽, 제가 그 종교 이름은 말씀은 안 드릴게요. 예. 그거에 대해서 계속 카톡 주시고, 그러니까 뭐 사건의 내용을 떠나서 의뢰인하고 관계에서 또 저도 중심을 잘 잡아야 되기는 해요. 고마우셔서 예를 들어 재판 끝나고 같이 하시죠. 고기 사드릴게요. 이런 분들을 많으세요. 근데 제가 원칙 중에 하나가 의뢰인분들하고 식사 안 해요. 왜요? 저도 이제 배우자가 있고 의뢰인분들이 여성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1대1로 식사하는 거 위험해요. 무슨 일이 안 나도 의뢰인하고 예를 들면 불미스러운 일이 뭐 일어난다 이런 케이스도 좀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원칙을 정해놓은 건 저도 이제 재판을 나가다 보면 저 둘은 조금 그렇다. 사적인 관계다. 이렇게 티가 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변호사랑 네, 의뢰인 간에요. 네. 그러니까 이혼 조정 같은 경우는 꽤 긴 시간을 같이 있거든요. 한 2시간 정도 조정을 해요. 그러면 저희 측 얘기도 있지만 저쪽 측 얘기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듣는단 말이에요. 그럼 말투만 딱 들어도 아, 쟤들은 약간 사적인 관계구나. 뭐 그런 케이스들도 있기는 하죠. 그건 사실 여자분들뿐만 아니고 남자분들도 마찬가지긴 해요. 제가 남자 어린분들하고도 술자리를 가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이게 조금 그런 걸로 다가가면 오히려 저는 사적인 친밀감보다는 업무를 잘해드리는 게 변호사로서의 최고의 업무라고, 그러니까 성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분은 조금 절제하는 편이기는 해요. 점점 이혼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가는 추세인가요? 변호사도 늘어가는데 이혼 사건이 줄지 않는 건 이혼 사건도 늘어난다는 거겠죠. 변호사 수가 제가 대한민국이 생기고 나서 제 변호사 번호가 14,520뭐예요? 14,000번대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생기고 번호가 매겨지거든요. 제가 14,000번대인데 몇 년 전이었어요, 그게? 2012년도에 제가 처음 이제 어수 변호사 시작할 때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4만 번대인 것 같아요. 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생기고 저 때까지의 변호사 숫자보다 지금 2배가 더 늘어난 거죠. 엄청 늘었네요. 네. 그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변호사 수가 엄청나게 늘었는데 이혼 사건도 뭐 그렇게 늘어나는, 수임 사건도 계속 그렇게 많다는 건, 네, 변호사 분들끼리도 경쟁이 엄청 치열하겠네요, 요새. 그럼요. 옛날에는 변호사 영역에서도 그러니까 온라인 광고를 하던 시기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었어요. 제가 처음 변호사 시작할 때 그때쯤부터 해서 우리가 쉽게 말하는 포털에 뭐 키워드 광고나 이런 온라인 광고가 조금 형성이 되던 시기였던 거고. 그전에는 사실 옛날에 아는 변호사 있어? 물어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온라인 시장도 포화가 돼 있고 뭐 그런 것처럼 워낙에 많으시니까 변호사분들. 그래서 뭐 옛날에 왜 사법고시 시절하고 로스쿨 시절하고 막 좀 구분도 하고 그러기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요즘엔 로스쿨 출신 변호사님들도 워낙에 많으시고 잘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게 다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전에는 사법고시 붙었다 그러면 집안 전체가 이제 경사났다 그러고. 아, 그럼요. 그랬었죠. 뭐 영업할 필요도 없이 사무실 열면 막 그거는 좀 너무 오래전 얘기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법대가 아니고 좀 다른 우여곡절 그때 시험이 좀 늦게 붙은 편이긴 한데, 그러니까 제 친구들, 법대 나온 친구들이 붙었을 그 시절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사무실 오픈해서 수행 걱정을 하던 시절이 아닌 시절이 있긴 했었죠. 지금은 그런 단계는 지난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일반인 의뢰인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이 더 좋을 수 있죠. 잘 선택의 폭이 커지. 지금은 무한 경쟁? 서초동만 와보시면 얼마나 많아요. 다들 수익 걱정이 항상 있는 대표들은 그런 상태죠. 저는 그게 발전이라고 생각은 해요. 생각은 하는데 이전처럼 내가 변호사다 이거 하나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시임할 때 변호사님 제가 한 5군데 상담해봤는데 저 여기서 할래요. 그 말 들을 때가 제일 기분 좋기는 해요. 왜냐면 인터넷에 치기만 해도 쫙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 상담 내용만 해도 서초동 와서 한 번에 다 해결이 되잖아요. 여기 하고 여기 하고. 그래서 내가 몇 군데 해봤는데 조금 대답은 다르신 분들 다 다르다. 왜 그러니까 저한테 이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애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요즘에는. 그리고 심지어 챗GPT는 이렇게 대답을 하던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옛날에는 변호사 핸드폰 번호 가르쳐 주지 말라 그랬었어요. 제가 처음 변호사 시작할 때만 해도 사무실 번호 명함에 넣지 명함에 자기 핸드폰 번호 넣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 알려주면 의뢰인들이 다이렉트로 전화 온다. 그거 너 감당 못한다. 사무실 한번 거쳐서 봐. 이렇게 저는 배웠어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처음부터 제 핸드폰을 넣었거든요. 아니, 의뢰인이 저한테 돈 주면 저하고 연락할 권리가 있는 거 아니야? 하는 거였는데 사실 그 생각이 조금 그 당시 시절하고는 달랐던. 근데 지금은 당연한 거잖아요. 치열하니까요. 네. 저도 자영업자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전문직이시잖아요. 네, 전문직이더라도 자영업자가 자영업자 중에 전문직을 자격증을 또 뭐 가진 사람이긴 하죠. 근데 자영업은 영업이죠. 어떤 스타일로 영업을 하느냐가 다를 뿐이죠. 저도 이제 좀 세게 말씀을 드리면 술에 의한 영업은 자제하려고는 해요. 옛날에 온라인 광고 시장이 커지기 전에는 결국 술자리고 인맥이고 골프고 이런 오프라인 그런 영업이 많았었다라면 지금은 그쪽보다는 온라인 시장이 더 많이 활용되기는 하죠. 요즘에 보면 의사분들도 보면 SNS 보면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예. 결국 그게 영업인 거죠. 그러니까 영업의 스타일이 달라질 수는 있으나 영업 없는 자영업자는 없다. 마지막으로 이혼 전문 변호사로 이제 활동하시면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마지막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오히려 이혼 사건을 많이 하다 보면 결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결혼도 계약이에요. 계약인데 우리 저기 혼인신고하러 가보시면 혼인신고서에 보시면 종료 기간이 없어요. 우리가 임대차 계약도 종료 기간이 있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쵸. 공사 계약서도 보면 언제까지 준공이고 이렇게 종료 시기가 다 있어요. 결혼도 계약인데 우리가 쓰는 혼인신고서에 종료 기간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이게 편하게 생각들 하나? 이렇게 어느 순간 의문이 들었고 제가 생각하는 건 혼인기간도 종료 기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자는 거죠. 10년이면 10년. 나 이 혼인기간은 10년이 끝이야. 10년이 끝나는 날 내가 나의 가족들한테 다시 내가 아빠로서 배우자로서 선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그래도 안 되면 이혼을 하셔야죠. 이혼이 나쁜 건 아니고 당연히 사람이 안 맞으면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보다 이혼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 관계도 많아요. 예. 그렇긴 한데 기본적으로 첫 출발의 마음가짐은 혼인기간도 종료기간이 있고 그 기간이 종료가 되었을 때 나는 이 사람에게 다시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런 관점을 가지시면 조금 더 행복한 혼인관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